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한국, 미의 일본 제외 제한, 미국은 그럼 너만 빠져. 일본과 훈련 강행 한미 간 연합훈련 계획을 둘러싼 이견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 실시 계획 발표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를 남북 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차원에서 훈련 축소를 요청했지만 주한미군과 합동참모본부는 계획이 이미 확정돼 병력과 장비가 이동 중인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수정 요청에 당혹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특히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한미일 공중연합훈련 제안과 관련해 일본을 제외한 한미훈련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훈련 일정이 설 연휴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과 겹쳐 조정 요청을 한 것이라며 미국 제안을 거절한 것은 아니고 일정 조정 차원의 역제안이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5회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 행사 영상 축사에서 한미일 협력이 보다 넓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 소식통과 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훈련 변경안 제안 자체가 원 제안에 대한 거절로 볼 수 있다며 한국 측 제안으로 인해 미국이 한국 참여 없이 미 1만 훈련을 진행한 점에 대해 문제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 논란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양상이 있었다. 당시에도 미국이 한미일 공중훈련을 제안했지만 한국 측의 소극적 대응으로 한미, 미일 공군이 각각 따로 훈련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통해 한국과 미국 간 일정 조정 및 훈련 참여 방식에서 미묘한 긴장 관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한다. 정부와 미군 간 이견, 일정 조정, 일본 제외 제한, 미국 측 대응까지 포함된 이번 사건은 한미 1.3각 안보 협력과 한국의 외교 안보 전략이 현실적으로 마주하는 복잡성을 보여준다. 상당수 국민들은 최근 한미 간의 엇박자가 빈발하는 가운데 한미 간 외교 및 군사 분야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미 공중연합훈련인 쌍매훈련 횟수가 기존 연간 8회에서 4회로 조정됐다. 공군이 지난해 8회로 계획했던 쌍매훈련을 4회만 실시한 것도 뒤늦게 알려졌다. 북한이 반발해온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해 최소화하려는 정부 기조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군 안팎에서는 쌍매훈련 외에 다른 연간 한미연합 기동훈련도 평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공군은 오산기지에서 올해 첫 쌍매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쌍매훈련은 각 훈련 차수별 참가 전력을 2배 이상 확대하고 훈련 소티 출격 횟수도 대폭 늘리는 대신 연간 훈련 횟수는 8회에서 4회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쌍매훈련은 한반도 내 한미 전투기들이 양국 공군기지에서 교대로 실시하는 대대금 연합공중훈련이다. 올해 첫 훈련에는 한국 공군 KF-16, F-35A, FA-50과 미 공군 F-16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공군은 훈련 축소에 대해 미군 A-10 퇴역과 전력 개편 등의 여건을 고려해 한미가 협의한 횟수라고 답했다. 지난해 주한미군 A-10이 전부 퇴역한 만큼 관련 훈련 소요가 줄었고 과거 훈련보다 참가 기체를 2배 이상 늘려 훈련질은 높였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쌍매훈련 횟수가 절반으로 토막난 데에는 현 정부의 훈련 축소 기조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군은 상반기 주요 한미연합훈련인 지휘소 연습 프리덤실드를 다음 달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휘소 훈련과 연계된 기동훈련은 한미연합훈련 기간 집중하지 않고 연중 분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쌍매훈련 역시 FS 기간에는 이루어지지 않게 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작년 8월 을지 프리덤실드 한미연합연습 당시에 군은 폭염 등을 이유로 FTX 40여 개 중 22개는 9월에 분산 실시한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 9월 중에는 5개만 진행됐고 작년 12월이 되어서야 22개 훈련이 모두 종료됐다. 이 가운데 2개는 한미연합이 아닌 한국군 단독으로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미국 일정 문제 등도 있어서 계획한 훈련을 다 하기는 어렵다며 쌍매훈련 반토막은 향후 기동훈련 축소의 예고편일 수 있다고 했다. 즉, 핵심 질문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구도에 있어 한미연합훈련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 의미를 찾으려면 동북아 현 정세 속에서 미국이 설치해둔 군사지휘기구와 현행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합훈련을 두고서 한미 군 당국 간의 의견 차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철저히 우리나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연합훈련 찬반론의 문제로 접근하지만 사건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연합훈련이라는 건 어쩌면 한미관계 속에 흘러가온 일들 중 어느 작은 이벤트 하나 정도 아니냐고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는 미국의 동북아 대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대전략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톱니바퀴들이 자연스럽게 맞물려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연합훈련인 겁니다. 내용은 직관적이고 간단할지는 모르나 이에 대한 막후 배경이나 마찬가지인 미국의 동북아 대전략이라는 큰 틀의 함의를 착안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동북아 대전략이란 단순히 한미동맹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에 두 개의 큰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두 개가 그것입니다. 두 동맹 관계 모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쌍무적 비대칭 동맹 관계라는 점, 이는 미국의 외교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바퀴살 관계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바로 이들을 묶어주는 군사지휘기구가 무엇이냐는 것이고, 그 군사지휘기구가 잘 돌아가게끔 만드는 여러 나사들이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가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겁니다. 동맹에서의 단일 군사지휘기구에 대해 우리는 통상 한미연합사령부라고 생각하지만 이 역시도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의 한계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의 확대가 요구되는 까닭은 단순합니다. 바로 동맹국인 미국이 그러한 예우들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주일미군 사령부 등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미국의 동맹국인 것이지 이들이 통합되어 있지 않다는 게 미국의 관점입니다. 이를 근거로 하는 것은 지난 2023년 9월 25일 한미동맹 체결 70주년을 맞이하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미국 워싱턴에서의 한미전략 포럼에서 미국이 한미일 3국 협력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른바 주한미군 그리고 주일미군을 통합지휘할 수 있는 가칭 극동사령부 등을 창설하는 구상을 언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역할론이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바로 유엔군 사령부이고, 유엔사를 뒷받침하라 수있도록 현재 유엔사 후방기지 역할론과 유엔사령부 재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이와 같은 통합사령부 구상안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창설되었던 미국의 세계 도처에 깔려있던 군사협력기구 등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전후 유럽의 다국적 군사동맹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를 비롯해 3군종별 사령부를 설치해 오늘날까지 운용해오고 있는데요. 동북아시아에는 한국과 일본의 연합군사동맹기구인 유엔군사령부를 필두로 전쟁을 경험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연합훈련은 세계정세, 그것도 동북아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에서 거부할 수 없거나 혹은 반박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국제정치 현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의 동북아 전략 구상이 멈춘다거나 혹은 그에 준할 만큼의 지렛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한미연합훈련을 포기한다고 하면 오히려 중국은 더욱 움직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 추진에 있어 야외기동훈련 실무상 의견 차이는 오히려 빠르게 극복했어야 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미국의 동북아 전략 추진에 있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를 동맹국인 일본은 지난해 통합작전사령부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은 왜 그러느냐는 반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